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8일 지나고 19, 20, 21일. 자, 여러분은 21일 날 이 수업을 듣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요 마이크를 구입을 해서 사용해서 강의를 해봤는데 선생님이 들어보니까 확실히 조금 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라쇼몽 결말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25번째 단락이 중요하지요. 이 노파 굉장히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약해 보이고 이 하이낙을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대단히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노파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말. 여러분이 이것을 궤변이라고 생각을 하실지 꽤 논리적인 말이라고 생각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이 작품 속에서 주인공은 분명히 게닝이라고 봐야겠죠. 라시오몽. 그 소설 속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작품 속에서 변화하는 사람, 변화 내지는 성장하는 사람. 근데 이 하인의 경우에 성장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도 같은 아무튼 그러나 변화는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노파는 그렇지 않죠. 근데 어찌 보면 우유부단하라고 말할 수 있는 하인과는 달리 이 노파는 굉장히 확고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나는 와시와 고노 온나노 시다 것도가 와루이 또와 오모우테 이누 오모우테 이게 지금 현대어로 하면 오모테 이누 이나이죠. 난 이 여자가 한 일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정이에요. 이누 아프지 않는다고 생각해 이것도 아니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와시노 시테 있다 것도모 와루이 것도 오모와누조요. 내가 하던 일, 즉 이 죽은 여자의 머리카락을 뽑는 일도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도 내가 하는 그 일을 잘 이해해 줄 거다. 왜냐하면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장사를 하고 먹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도 이거 하지 않으면 난 굶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라서 이해해 줄 것이다. 그래서 이 노파의 말은 대단히 어떤 절대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적이죠. 이 여자라면은 내가 하는 일이 이해해 줄 것이다. 그 다음에 그래 내가 하는 일이 나쁜 일인지 모른다. なるほどな、死人の髪の毛を抜くということは何も悪いことかもしれぬ。なるほどな, 그래. 네 말대로 죽은 사람 말대로는 없었습니다만 네가 생각하는 대로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 뽑는 일은 정말 나쁜 일일지도 몰라 라고 자기와는 반대편에 있을 것 같은 사람의 입장도 이해하는 듯한 말을 던져놓고는 그래놓고는 하지만 이러면서 자기의 의견을 펼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또 이런 일을 당해도 되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자, 이 말한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씨가 되듯이 뒷부분을 읽어보면은 이 노인도 같은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인의 논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상대적인 논리에 입각해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또 이 논리에 서자면은 사실 이 노파도 이런 일을 당해도 할 말이 없다. 이런 논리로 모든 사람이 간다면은 모두가 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하고 또 그것을 당하고 하는 것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거죠. 이 논리대로 그대로 간다면은.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지난 시간에 한 줄 정도 읽었습니까? 26번째 단락입니다. 이게 재밌어요. 芸人は太刀を鞘に収めてその太刀の柄を左の手で押さえながら冷然としてこの話を聞いていた. 레젠토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레젠토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의 그런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히야야카나 타이도. 스코시모 고코로 우고가사즈 히야야카나 타이도. 마음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든지 명령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냉정하게 거리를 두고 듣고 있는 듯한 그런 태도로 이런 얘기를 듣고는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보였다는 얘기죠. もちろん右の手では赤く頬に
의미を持った大きなニキビを気にしながら聞いているのである. 물론 오른쪽 손으로는 빨갛게 볼에 고름이 잡힌 커다란 니키비, 여드름을 키니시나가, 키니스루라고 하는 것은 신경 쓰다는 얘기인데 미기노 테데 키니스루니까 뭡니까? 결국 오른손으로 거기가 신경이 쓰여 만지작거린다는 얘기죠. 만지작거리며 듣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갑자기 니키비라고 하는 것을 다시 주목하는 것은 이 개닝이 젊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보면 앞날이, 살날이 긴 젊은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삶에 대해서 더욱더 의욕적일 수밖에 없는 젊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しかしこれを聞いているうちに下人の心にはある勇気が生まれてきた. 그렇죠? 아까 앞에서 레이젠として この話を聞いていた. 밑단면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 이 개닝의 모습을 관찰한다면 굉장히 냉정하게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자, 화자가 이 개닝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이 화자는 대체로 마음속을 있는 그대로 옮기는 일은 그다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말로써 설명해 주거나 요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굉장히 비평적인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이 작품 속의 화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만, 여기서도 다시 개닝 스스로가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다. 근데 그 모방에는 두 가지 형식이 있다. 하나는 마치 그것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듯이 그대로 재현하는 것. 이걸 미메시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는 것. 그것을 내가 보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재현하는 것. 이걸 니에게시스라고 하는데, 이 작품 속의 화자는 하인에 관하여는 미메시스는 취하는 법이 별로 없어요. 디에게시스로서 늘 화자의 말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화자를 우리가 또 신용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소설은 화자가 신용할 수 없는 듯한 그런 말을 던지고, 그래서 있는 독자도 이 화자 정말 믿어도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의심을 시키는 그런 화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 속의 화자는 그렇지가 않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화자의 설명은 그대로 믿어주는 것이 그 암묵적인 양의 사항이죠. 그래서 믿고 들어봅시다. 이 화자가 설명하는 것은.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이에 하인의 마음속에는 어떤 용기가 우마레테키다, 생겨났다. それはさっき門の下でこの男には欠けていた勇気である. 그것은 아까 문 아래에서 이 남자에게는 결여되어 있던 용기이다. 뭐죠? 어떤 용기죠? 도둑이 될 용기죠. そうしてまたさっきこの門の上へ上がってこの老婆を捕らえた時の勇気とは全然反対な方向に動こうとする勇気である. 그리고 또 아까 이 문 위로 올라와서 이 노파를 붙잡았을 때의 용기와는, 그때 용기는 뭡니까? 악을 응징하려는 용기였죠. 여러 번 반복합니다만, 고노로우바니 타이스루 하게시조, 그것이 더 설명을 하자가 하면서 아라이루 아코니 타이스루 한강, 그 다음에 아코 니쿠무 코코로, 그 아코 니쿠무 코코로를 가지고 용기를 내서 올라와서 이 노파를 잡았던 것이죠. 아코 니쿠무 코코로니까 뒤집어 말하면 쟁이죠. 선에 대한 용기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용기. 근데 그것과는 젠젠 전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용기다. 악을 행하려는 용기죠. 개닝와 우에지니오 스루카 누스비토니 나루카니 마요와나카타 바카리ではない. 하인은 굶어 죽을 것이냐, 도적이 될 것이냐로 고민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었다. 그건 이미 훨씬 넘어서 있다는 얘기죠. その時のこの男の心持ちから言えば、飢え死になどということは、ほとんど考えることさえできないほど意識の外へ追い出されていた. 그때, 그래서 이 말을 다 듣고 있는 동안에 이 남자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이 용기. 그때 이 남자의 고코로모치, 마음
마음에서 보면, 마음에서 말하면인데, 말하면 이런 경우 보면, 일본 사람들은, 우리는 그러고 보니 라고 하죠. 일본 사람들은 소이에바가 되거든요. 그때의 이 남자의 마음에서 보면, 우이진이나 도또 유고도 굶어 죽는다는 것은 거의 생각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강가르고도 사에, 생각할 수조차 사에 없을 정도로 의식 밖으로 쫓겨나 있었다. 그건 이제 생각지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노인의 이 말이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이 하인에게 감화를 주었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구나. 살아야 되는 거구나. 살기 위해 사는 일은 이렇게 이 여자처럼 주장될 수 있는 거구나. 더더군다나 니키비를 가지고 있는 젊은 청년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 청년의 마음이 바뀌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화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달라. 키토 소우까. 老婆の話が終わると芸人はあざけるような声で念をした。そうして一足前へ出ると不意に右の手をニキビから離して老婆の襟髪をつかみながら噛みつくようにこう言った。では、俺が日はぎをしようと恨むまいな。俺もそうしなければ飢え死にをする体なのだ。きっとそうか. 틀림없이 그래? 그런 거죠. 틀림없는 거지. 노파의 이야기가 끝나자 하인은 아사케로 조롱하는 듯한 소리로 냉오 오스라고 하는 것은요. 확인을 하는 것, 재차 다짐하는 것, 그것을 냉오 오스라고 합니다. 확인했다. 틀림없지? 확인했다는 얘기죠. 소시대 그리고는 한 발 내딛더니 후인이는 갑자기예요. 후인이 갑자기 오른손을 여드름에서 떼어 노파의 에리가미 목덜미를 쓰가미 움켜쥐며 가미츠크요니 물어뜯을 듯이 이렇게 말했다. 대화. 그러면 내가 이 희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노상강도입니다. 근데 지금은 희학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현대어에서는 저 밑에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단어 찾아놨죠? 오이학이라고 있습니다. 오이학이. 뜻을 보면은 通行人を 脅して 衣類や 持ち物などを 奪う行為 またその人を指す. 통행 지나가는 사람을 脅して 위협하여서 옷가지나 소지품 등을 뺏는 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것이 음이 희하기라고도 말한 적이 있고 우지슈이감은 선생님이 줄쳐놓은 거 희하기라고도 말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옛날 그 발음이로 적혀져 있습니다. 희하기. 왜냐면 이거 지금 해안 시대를 지금 시대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상강도, 즉 강도짓을 한다고 해도 우라무마이나 원망을 하지 않겠네. 그렇죠? 마이 여기라고 하는 것은 마이는요 부정의 추측입니다. 우라마나이데 아로입니다. 마이라는 것은 부정 추측. 나이데 아로. 그 다음에 붙은 나는 이거는 그냥 종조사 나입니다. 종조사 나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 맨 처음에 앞에서 그 유메주의에서 나왔었죠. 나라고 하는 것은 가벼운 단정의 뜻도 있고 그런가 하면 영탄의 뜻도 있고 우라무마이나 여기서는 추측이지만 거기다 나를 붙여서 조금 더 단정에 가깝게 말을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너한테 강도짓을 한다고 해도 날 원망하지 않겠네. 오래모 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몸이다. 그죠? 그대로 당하고 있는 거죠. 이 여자도 옛날에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날 이해해 줄 거다 라고 했더니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이 하인도 나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몸이니까 내가 강도짓을 한다고 해도 나를 원망하지 않겠네 라고 아사케르요나 코에데 네모 것이다. 조롱한 듯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여기가 아사케르요 선생님은 맨 처음 이 작품을 읽었을 때는요. 이 하인이 이 노파를 좋게 말하면 교육시키기 위해서 네가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면 너도 이렇게 당하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고 아마 앞으로 하인은 그런 도둑질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건 일종의 교육상의 응징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 읽었을 때는. 그런데 그렇게 읽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했듯이 화자가 바로 앞 단락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괜히 이 하인의 마음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났다.
근데 용기인데 그 용기는 아까 말했던 그 악을 미워하는, 그렇죠? 모든 악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그런 마음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 화살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이상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실제로 이 노인의 말을 듣고 어떻게 보면 이 나쁜 가마를 이 하인이 받은 거죠. 받고 그 다음에는 그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아사키로 요나코에대 그것을 조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은 여전히 이 하인은 중도 한발한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 그렇게라도 살아야 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노파의 말을 조롱한다는 것은, 그러면서 그 노파와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 자기도 그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하인은 이 노파의 이야기를 듣고 영향을 받고 막 이렇게 대범하게 악이라도 저지르면서 살아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는가 하면 또 어딘가에선 그것을 조롱하고 있는 듯한 그런 마음이 또 혼재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27달러. 下人は素早く老婆の着物を剥ぎ取った。それから足にしがみつこうとする老婆を手荒く死骸の上に蹴倒した。はしごの口まではわずか5歩を数えるばかりである。下人は剥ぎ取った日和田色の着物を脇に抱えて、瞬く間に急なはしごを夜の底へ駆け下りた。 상징적인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인은 아주 재빨리 노파의 옷을 하기토다. 하기토르라는 것은 밑에 단어 조사해 놨는데 한자는 이렇게 두 가지 쓸 수 있고, 근데 먼저 앞에 나오는 게 여러분 좀 더 많이 쓰인다는 겁니다. 이 순서도 중요해요. 하기토르. 다이지린 해설에 의하면 1번, 2번 뜻이 있어요. 1번의 뜻은 표면에 붙어 있는 것을 하이때 벗겨서 취한다, 벗겨낸다는 얘기입니다. 주히요 아기토로 그러면은 수목의 그 껍데기를 벗겨낸다는 뜻인데, 여기선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물리적으로 벗겨낸다는 게 아니고 히토노 미니 스케테이루 모노 무리야리 우바이토루 라는 뜻입니다. 사람 몸에 스케테이루 모노 입고 있던 것을 무리야리 아니면 붙이고 있던 것을 사람 몸에 입고 있던 것을 무리야리 강제로 우바이토루 뺏는 것, 이것을 하기토루. 여기선 2번의 뜻이죠. 하기토다. 하인은 재빨리 노파의 옷을 벗겨 빼앗았다. 그리고 다리에 시가미츠쿠는 달라붙는 거예요. 시가미츠쿠. 달라붙으려는 노파를 거칠게, 태아라고 거칠게 시체 위로 걷어차 쓰러뜨렸다. 걷어차버렸다죠. 사다리 입구까지는 불과 5걸음을 셀 정도이다. 하인은 하기토다, 빼앗은, 짙은 이 히와다 1호라는 게, 히와다가요. 여러분 히와다하고 1호가 붙은 복합어인데, 히와다는 노송나무의 껍질입니다. 히와다. 그렇죠? 노송나무 껍질. 그걸 히와다라고 하는데, 노송나무 껍질은 굉장히 짙은 그 아주 거의 검정에 가까운 적색이랍니다. 우리가 봤을 텐데 대강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죠. 검정은 검정이 약간 붉은기가 도는. 그래서 하인은 빼앗은 짙은 암정색의 기모노를 겨드랑이에 끼고, 와키는 여기요 여러분, 여기 이게 와키입니다. 와키, 료 와키죠. 겨드랑이에 끼고, 옷을 끼고. 왜 여기다 꼈을까요? 이제 한쪽에 칼을 차고 있잖아요. 이 칼이 놀면 안 되니까 이 칼을 아까 위에서도 손잡이를 잡았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막 뛰어서 가는 거니까 이 칼을 손잡이를 잡고 있지 않은 칼이 안에서 놀다가 잘못하면 빼져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이 손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잡고 뭐 한 손으로 이쪽에다 끼고, 아마도 칼을 차고 있는 쪽에 끼고 이쪽으로 이것을 누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는 거죠. 겨드랑이 끼고 눈 깜짝할 사이에 퀴어나는, 이거는 경사가 급한 거죠. 경사가 급한 사다리를 요르노 소코에 가케오리다. 소코라고 하는 건 바닥이라는 뜻인데요. 바닥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지, 밑이라고 하는 것이 담의 밑바닥이라고 하는 게 좋을지, 밑바닥으로 할까요?
눈 깜짝할 사이에 경사가 급한 사다리를 밤의 밑바닥으로 뛰어내려갔다. 밤의 밑바닥을 향해 뛰어내려갔다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설명적이 되나 싶어서 그냥 급한 사다리를 밤의 밑바닥으로 뛰어내려갔다. 깊은 사다리를 뛰어내려 밤바닥으로 갔다. 밤의 밑바닥을 향해? 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밤의 밑바닥을 향해. 급한 사다리를 밤의 밑바닥을 향해 뛰어내려갔다. 네. 자, 여기서 요르노 소코라고 하는 표현이죠. 요르노 소코. 요르노 소코가 지르고 났다 라고 하는 그 모드붐으로 유명한 게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유기군인데, 여기서는 요르노 소코가 지로코가 아니고 요르노 소코라는 것은 마크라, 시커먼, 밤은 안 그래도 검은데 그 밤의 바닥이니까 더더욱 시커먼 밤의 바닥을 향하여 뛰어내려갔다.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뭐 어떻게 보면 앞에 나왔던 말을 사용한다면은 아쿠노 세카이가 되겠죠. 악의 세계. 이 악의 세계라고 하는 이 밤의 밑바닥을 향해서 뛰어내려가는 거다. 자, 그 다음 28. しばらく死んだように倒れていた老婆が死骸の中からその裸の体を起こしたのはそれから間もなくのことである。老婆はつぶやくようなうめくような声を立てながらまだ燃えている日の光を頼りにはしごの口まで這っていった。そうしてそこから短い白髪を逆さまにして門の下を覗き込んだ。外にはただ黒とうとうたる夜があるばかりである。잠시 쉰다 요니 죽은 듯 쓰러져 있던 노파가 시체들 사이에서 그 벗은 하다가는 맨몸이죠. 그 벗은 몸을 일으킨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이다. 노파는 중얼거리는 듯한 아니면 신음하는 듯한 소리를 내면서 아직 타고 있는, 이건 횃불이죠. 소나무. 그 소나무 횃불 빛을 의지하여 사다리 입구까지 기어갔다. 사다리가 걸쳐져 있는 입구란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짧은 백발, 시라가는 박발이죠. 짧은 백발을 거꾸로 늘어뜨리며 문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밑으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밖에는 고쿠토토 따로 칠흑 같은 밤이 있을 뿐이다. 여기 고쿠토토타루라고 하는 것도 제가 찾아놨습니다만, 여기 고쿠토토타루, 여기는 지금 한자를 안 써놨는데 선생님이 지금 보고 있는 책은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토토, 고쿠토토. 이 토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동굴화된 동자죠. 뭐 임운동할 때 동자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고쿠토토라고 하는 것은 호라나 노나카노 요니 아타리 이치메 마크라데 미야케노 츠카나이 사마. 그래놓고 예문이 라쇼몬.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단락이 올라와 있어요. 호라나라고 하는 것은 굴이죠. 판굴 속처럼 아다리 이치멘가 주위 전체가 마크라데 시커매서 미야케가 츠카나이 사마. 구분을 할 수 없는 모습. 그게 고쿠토토. 라쇼몽에서 가지고 왔고 신뢰를. 그 다음에 토토라고 하는 것은요. 토토를 보면은 아나나도가 포카리토 아쿠사마. 마다 그로그로또 오쿠부가이사마. 그러니까 구멍이 포카리토 뻥 뚫린 모습. 아니면은 그로그로또 시커멓게 오쿠부가이사마. 속이 아주 깊어 보이는 모습.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굴을 연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동굴 안에 빛이 없다면은 아무리 시커멓지 않겠습니까? 검은 동굴과도 같은. 그래서 우리말에는 그냥 칠흑 같은이 되겠습니다만, 동굴 안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가도 빛이 없지요.
빛, 그 빛이 없는 안코코노 세카이로 이 게닝은 내려가 버렸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게닌의 유쿠에와 다레모 시라나이. 자, 여기서 갑자기 그 화자가 관찰자 입장이 되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입장에서 게닌의 유쿠에와 하인의 행방은 아무도 모른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른다 라는 뜻이. 자, 그러나 우리가 이미 위에서 이 하인의 마음이 이 노파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앞에서 화자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게니노 유쿠야 나를 뭐 시라나이 라고 해서 일견 열린 결말인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작품 정합상을 생각한다면은 이것은 거의 방향은 정해져 있는 거라고 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 자, 여러분은 어떻게 읽었는지. 예. 자, 그러나 마지막 부분을 게니노 유쿠야 나를 뭐 시라나이라고 고치는 것이 더 작품의 완성도로는 나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선생님이 보기에도. 왜냐하면 원래는 이게 초출에선 이렇지가 않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작품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것인가? 뭐 어떻게 읽어야 한다. 여러분 각각 나름대로의 어떤 읽기가 있을 수 있겠죠. 작품을 우리가 정확하게 오해 없이 해석하고 난 다음에 그 작품 속의 논리 아니면 작품 속의 어떤 미세한 부분들을 근거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해석이라는 걸 세울 수 있습니다. 꼭 뭐 어쩌어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작품 속의 실체와는 완전히 다른 상상 속의 어떤 해석을 내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작품이 이때까지 어떻게 읽혀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른 자료입니다, 여러분. 다른 자료. 미안합니다. 갑자기 화면이 이상해졌는데. 예. 예, 라쇼몽의 주제라고 하는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자, 이 작품에 대해서는 선생님의 어떤 논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사실 선생님이 이 라쇼몽에 대해서 논문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면서 뭔가 한 작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나의 논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수업 시간에 소설에서 반드시 그 취급하는 작품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아직 라쇼몽에 대해서는 논문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어떤 확고한 아니면 선생님의 해석을 제시하기보다는 라쇼몽에 한해서는 지금까지 어떤 해석들이 제시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출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1915년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실렸는가 하니 데이코쿠 문가쿠라고 하는 잡지에 실렸는데 이건 데이코쿠죠. 그 동경제국대학 안에서 뭐 그 동경제국대학의 교수나 아니면 재학생들이 투고를 했던 그런 잡지입니다. 이게 데이코쿠 문가쿠. 그래서 여기에 1915년에 실렸고 그 다음에 이제 책으로 나온 것은 라쇼몽 책으로서 단행본으로 나오는 것은 1917년 2년 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은 앞에서 이미 얘기했습니다만 해안 시대의 유명한 설화집이죠. 콘자쿠 모노가타리슈 마키 다이 29 제 29권 안에 실려있는 여러 이야기 중에서 몇 번째 이야기인가 하니 다이 18 18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한문투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을 때는 옆에 선생님 히라가나 달아놨죠. 라세이몽, 라쇼몬이죠. 라쇼몬노 상층을 우아코시로 읽고 있어요. 라쇼몬노 우아코시니 노보리테죠. 노보리테. 시닝오 죽은 사람을 시닝오 미타루 본
누스비토노 코토, 도둑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쇼몽의 2층으로 올라가서 죽은 사람을 본 도둑 이야기. 근데 원래 이 이야기 굉장히 짧아요, 여러분. 약 한 페이지 정도로 되어져 있는 짧은 이야기로 이 작품 속에서는 작품이죠. 이 이야기 속에서는 여기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이 2층에 올라간 사람이 도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처음부터 목적이 도읍지 안에 들어온 목적이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해가 환할 때는 도둑질을 할 수 없죠. 그래서 해가 지기를 기다리느라고 그 다음에 도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라쇼몽의 2층이라면은 죽은 시체는 나들고 거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올라올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몸을 숨기기 위해서 2층에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사람 시체에 머리카락을 뽑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발견한 이 도둑이 도둑이니까 도둑질을 하는 거죠. 그 죽은 사람의 시체에서 머리카락을 뽑고 있던 사람의 옷가지와 그 사람이 이 작품 속에서는 그 끝까지 이 노파가 손에 꽉 쥐고 있었던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 이것까지 하인이 뺏어갔다고는 써져 있지 않습니다만 이 곤자쿠 모노가타리 쇼에서는 정말 직업이 도둑이라 완벽하게 뺏어갑니다. 그래서 노파가 뽑은 머리카락까지도 뺏어서 도망가는 이야기. 네, 그 도둑으로부터 자기가 얼마 전에 도둑질을 하러 교토에 올라갔을 때 이런 일을 겪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로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도 말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그 등장인물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만 두 사람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들어서 전하는 사람이 화자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세 사람의 어떤 마음속 내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절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말 모노가타리 이야기답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다 왜 적혀져 있지 않아요. 그렇게 행동 중심으로 사건 중심으로 적혀져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도둑이라고 하는 신분을 하인이라는 신분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또 그 감정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라고 하는 것 더군다나 그 가운데서 확실하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노파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성격과 이 하이나 성격 굉장히 대조적으로 형상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에 대해서 발표 당시에는 어떤 평이 있었는가 하는데요. 1915년 발표된 해지요. 이게 발표된 게 1915년 11월이고 이 당시는 여러분 신문에 지금은 우리나라는 신문에서 소설이 실리지도 않게 되어버렸어요. 일본은 아직 그 신문에 소설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서 옛날에는 신문에 소설이 한 작가의 한 작품만 실렸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 보니까 아사히 신문 지난 학기죠. 우리가 외국문학과 대중매체 시간에 그 아사히 신문에 실린 신문에 실린 소설을 맨 처음에 읽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한 작품이 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세 작품이 실리고 있더라고요. 물론 같은 날에 세 작품이 다 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때 했던 작품은 보니까 매주 금요일날 실리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두 작품도 아마 요일을 달리해서 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대중이 그 독자가 다양해진 만큼 독자의 관심사, 취향 이런 게 다양해진 만큼 각 이렇게 세 가지의 작품을 실으면서 더 많은 독자층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렇게 일본은 아직도 신문에 소설 실려 있고 그 다음에 이 당시는 더더욱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읽을거리, 오락거리라고 하는 것에서 이 책이라고 하는 것, 작품, 소설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지요. 그래서 신문에 물론 실렸을 뿐만이 아니라 신문에는 이 문예란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최근에 발표된 작품들에 대해서 비평을 하는 그런 난을 거의 모든 신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조라고 하는 것은 잡지인데 이거는 종합잡지인데 이 잡지에서도 그런 문예란 같은 것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이 라쇼몽에 대해서 아오즈킹이라고 이건 펜네임이죠. 파란 두건이란 펜네임의 사람이 첫 오모시로이 단편 좀 재밌는 단편 라고 굉장히 짧게 그냥
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17년 이현의 에구치 강이芥川軍のすべての長所が自然に交錯して現れている点で、その準処女作である羅生門を推奨奥与わざるものであると激賞する。芥川君の作品、東京日比新聞, 동경 희비신문에서芥川군의 작품이라는 제목으로서 에구치칸이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객기쇼 아주 격찬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芥川군의 모든 장점이 자연스럽게 고사코 시대 교차되면서 나타나 있다는 점에서 그 준 조조사구 처녀작인 라쇼몽을 스이쇼, 이것은 추천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에 추천한다는 얘기죠. 상을 받도록 추천하는 것을 오크 아타와자르 모노데, 아타와자르라고 하는 것은 아타우가 가능하다고 아타와자르는 뭐뭐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크 아타와자는 상을 받도록 추천하는 것을 오크는 제끼다, 제끼지 오크 아타, 제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오크를 아타와자르니까 제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추천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추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말로, 지금 말로 하면 라쇼몽을 추천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극찬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세월이 흘러서 요시다 세이치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연구자인데요. 이 사람은芥川龍之介라는 책에서 여기서는芥川군, 아까 에구치칸은 굉장히 아무튼 평가는 했습니다만 어떤 점에서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는 쓰지 않고 그냥 스베이토노 추오쇼, 모든 장점이 이렇게 교차하면 나타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제 요시다 세이치가 가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작품이 뭘 그렸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芸人の心の推移を主題とし、合わせて生きんがために各人各ように持たざるを得ぬエゴイズムを暴いているもの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인의 마음의 추이를 주제로 하면서 우리 앞에서 네 번째 파트 담당했던 진관이가 이 하인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예, 중요한 겁니다. 이 작품 속에서는 하이나 마음의 추이를 주제로 하면서, 그게 주제라고 요시다 세이치는 보고 있어요. 아와세 때 그와 함께 이끼인가 타메니, 이끼인가 타메니, 이끼르 타메니라는 뜻입니다. 살기 위해서 각 사람이 각 사람의 스타일로, 각우진 각우요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여러 식으로 합니다. 각인 각양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에고이즘을 아바이테이르 모노, 파헤친 것. 아바프는 숨겨져 있는 것, 파헤쳐내는 것, 파헤친 것이다. 그래서 하인의 마음의 추이를 그리는 게 주제이고, 그걸 통해서 발표내고자 했던 것은 모든 사람이 각양각색으로 갖지 않을 수 없는 이 에고이즘을 파헤쳐낸 것이다. 에고이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오타리오헤라든지 다카기 타크 같은 사람들도 이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이 의견이 보편화됐습니다. 에고이즘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고마사와 요시미라고 하는 연구자는 zenと悪との矛盾体である人間現実をそのままに示し出そうとしたものとする.芥川龍之介の世界라고 하는 저서에서 선과 악의 모순체인 인간을, 또 그런 인간 현실을, 그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 양쪽이 내재되어 있다. 그런 모순체로서의 인간을, 또 그런 모순체로서의 인간 현실을 그대로 심에다소 또시다, 그대로 내보이려고 했던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이로 아코니 타이스를 한강 또 갖고 있지만, 또 로파의 말을 듣는 사이에 살기 위해서는 악을 저지르는 것도 용납될 수 있는 거다 라는 식으로 생각이 움직였다는 얘기죠. 인간이 선과 악이 모순체이다, 또 인간 현실이 그렇다 쪽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보고 있는 것이 고마사와. 자, 그 다음 미요시 유키오는
좀 비슷합니다. 이거는 이키테이루 코토니 마츠와루 사마자마나 악야 근호의根源 미루. 이키테이루 코토니 살고 있는 것, 살아가는 것에 마츠와라는 이거는 뭔가가 떠나지 않고 착착 이렇게 휘말리는 거예요. 마츠와루 따라다니는 거. 이키테이루 코토니 살아가는 것에 따라다니는,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 따라다니는 여러 가지 악과 고뇌의 근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키구치 야스요시는 요르노 소코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요르노 소코. 요르노 소코에 가케오리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죠. 요르노 소코에 가케오리다. 여기 요르노 소코. 이 요르노 소코라고 하는 それまで主人公を縛っていた様々な立法からの解放の場であった.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요르노 소코. 밤의 밑바닥은 그때까지 주인공을 시바떼 있다. 속박하고 있던 여러 가지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의 장이었다. そこは無秩序ながら活気に満ちた自由な世界であった. 그곳은 그렇죠? 요르노 소코라고 하는 이 세계는 무질서하기는 하지만活気に満ちた 활기에 찬 자유로운 세계였다. 語り手は下人と呼称される主人公に自己解放の喜びを託したのである. 語り手, 화자는 괜히 하인이라고 호칭되어지는 주인공에게 자기 해방의 기쁨을 타코시다노 데아루. 타코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다, 가탁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해방의 기쁨을 가탁하는 것이다. それは一人の人間の自立への歩みであり、新しい世界への旅立ちであったのだ. 그것은 한 사람의 인간의 자립을 향한 걸음이었고 새로운 세계로의 다비다치 출발이었던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芥川龍之介実情と虚像 自己解放の叫び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가타리테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 가타리테를 거의 작자와 겹쳐서 보고 있는 것 같고 이 요르노 소코라고 하는 세계로 가케오리루 이 하인의 모습에는 사실은 아크타가 자신의 어떤 자기 해방에 대한 절규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가론적으로 보고 있네요. 심리를. 다만 이 작품의 근거에서 볼 때는 지리츠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나 저는 생각해요. 지리츠의 나요미. 왜냐하면 이것은 이 사람이 우유부단하게 도둑질을 할 것이냐 굶어 죽을 것이냐 그 고민의 종지를 찍지 못했던 것처럼 이 노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뀌면서 그러나 또 그 노파를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선생님은 이 하인은 끊임없이 이렇게 어떤 모순죄로서 계속 살아가지 않을까. 우유부단한 자세로 그렇게 보여요. 이걸 자리라고 보기에는 이 작가의 이 하인의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자발적이 아니라는 것, 영향이한 것이라고 하는 점에 선생님이 이건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 히라오카 토시오는 미로크테키나 이쿠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체가 버려지고 주인공은 이 공간을 매력적인 이 공간으로 보고 있어요. 이 히라오카 토시오 씨의 의견도 아마 6번 세키구치 야스요시 씨의 그 논과 좀 맥이 통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설에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어떤 곳에 근거하여서 어떤 해석을 내리고 싶은지 이 작품의 주제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과 관련해서요. 이 선생님이 마지막 게닌노 유쿠에와 나레모 시라나이 라고 하는 부분이 초출과 다르다라고 했죠. 초출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스비노 슈세 텍스트 또 독자의 고류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텍스트가 독자와 교류를 한다. 발표가 되고 나는 독자들의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원래 라쇼몽 초출에서는 결말부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下人はすでに雨を犯して京都の町へ強盗働きに急ぎつつあった. 저 하인은 이미 이 빗속을 뚫고 교토 돕 안으로 강도질을 하러 서둘러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명확하게 강도질 하러 갔다 라고 하는 것을 적시하고 있죠. 그러나 2018년 발표로부터 3년 뒤에 나온 이 하나라고 하는 작품 속에서는 게닌노 유쿠에와 나레모 시라나이 라고 하는 쪽으로 조금은 그 열린 결말 인 듯한 결말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아까 설명해 주신 선생님은 이 화사가 앞에 부분에서 이 하인의 마음의 변화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상 일단은 강도질을 하러 갔다 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또 강도질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 노파는 완전히 다른 논리로 사람이 그런 악을 저지르면 안 된다라는 설교를 들으면 이 하인은 또 달라질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하인의 그 이동 방향이라고 하는 것도 바뀐다. 선생님이 여기 써둔 이유는 여러분들 이 아쿠타가 리노스케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일본의 소설가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의 작품을 내는 데는 이렇게 여러 번의 그 수정을 한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아메노 나카오 아르쿠 코노라고 읽었더니 마지노라고 읽었더니 코노라고 읽겠습니다. 코야헤로고 그냥 음독을 하면 코야헤로쿠의 요소 에가이다. 또 스노쿠니까라 교마데 노보테 기타 헤로쿠가 계좌이적인 공교시되어 이를 것도 가다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빗속을 걷는 코야헤로쿠의 모습을 그린 다음에 츠노쿠니, 이 츠노쿠니라는 것은 지금의 오사카 쪽입니다. 오사카에서 교토 쪽으로 교토까지 올라온 헤이로쿠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게 또 바뀌어요. 이건 이제 소고 노트고요. 네, 소고 원고 1에서는 1이 있다는 거 2가 있다는 얘기죠. 세츠노쿠니데 이모노시오 시테이타 코야 고로가 쿠치오 코스를 것도가 되기즈니 교토에 노보타 토키의 것도 모노가타리를 가기다스. 세츠노쿠니, 이 세츠노쿠니가 아까 씁니다. 세츠노쿠니. 지금의 오사카가 카와치, 세츠 이렇게 몇 군데로 나눠질 수 있는데 세츠노쿠니에서 오사카에서 이모노시, 이 철물점을 하고 이모노시니까 철물점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철물을 만드는 일이겠죠. 이모노시는 이 주물 일을 하고 있던 코야고로가 쿠치오 코스르니까 그러니까 입에 풀칠할 수 없게 되어 교토로 올라왔을 때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써내려간다.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라쇼몽은 이렇게 여러 번의 그 아이디어의 변경 내지는 설정의 변경 이런 걸 통해서 지금의 작품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글을 썼을 때 또 번역을 했을 때도 한번 그냥 번역 거 끝 그러지 마시고 어디 잘못된 것은 없는지 어떻게 고치면 더 좋을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그 세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서 아쿠타가 리노스케의 라쇼몽은 끝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원래 우리 순서대로는 시오카리 토게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나 선생님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실제 우리 수업 진행은 다음 주부터는 사육 5회 겐자브로의 사육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재는 오해씨는 지금 현재 아직 살아 계신 분이라 아우즈러 본거에는 그 작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은 이렇게 한 면에 여러 문단이 실려 있는 그런 책을 PDF 파일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출력을 해서 교재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교재에다가 파트 1, 2, 3까지 표시를 해놨으니까 이 사육 맡은 새 학생은 거기 표시되어 있는 것대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조금 반 페이지 정도가 남습니다만 그 부분은 이번에 라쇼몽처럼 선생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이 지금 중간고사를 대체할 지금 과제를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에 관해서는 다시 과제를 올리면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